자, 모든 아이들의 국어하기 좋은 날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김재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재수를 하고 있을 거고 많은 친구들이 반수를 선택하는 시즌일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재수, 반수 방법을 설명할까 합니다. 쌤 같은 경우는 군수를 했어요. 군대 가서 재수 공부를 하는 거죠. 수능 공부를. 그리고 나서 7월 2일에 전역을 해가지고 거의 반수처럼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쌤의 경험을 토대로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적인 선택을 자기 자신에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냥 학원을 안 가고 자기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자율이 주어지는 순간 이제 성인이 됐고 뭐 이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결국은 필패를 불러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압적이고 뭔가 강금의 요소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율이 박탈당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독학재수 같은 곳, 독학재수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시간과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곳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원, 재종학원을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종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을 좀 다니다가 독학재수로 옮기셔도 괜찮고, 왜냐면 독학재수를 1년 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자신만의 정확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제 재수하는 선배가 와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학원을 간대요. 그리고 아침밥을 주고 그리고 저녁 10시, 11시까지 공부를 쭉 하는 거죠. 수업도 듣고 자습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2시에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잠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루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럼 언제 쉬냐? 딱 하루 쉬어요. 일요일 딱 하루 쉽니다. 집에 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쉴 때도 오후 3시까지 낮잠 쭉 자고 저녁에는 시간 맞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이렇게 가볍게 모임을 갖고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일한 루틴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정확한 루틴.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무언가 자괴감이나 아니면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루틴들, 1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못하는 부분일 겁니다. 인스타 삭제하셔야 돼요. SNS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런 친구들의 이 스토리가 올라오면 힘들어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날씨가 좋아? 아, 나도 뭔가 한강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유혹의 손길을 이겨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세요. 다 일요일 쉬는 날 정도만 계정을 다시 깔아서 오픈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다 삭제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멀리 하셔야만 유혹의 손길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적이 오르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수학이나 또는 여타 과목들은 아마 이런 느낌들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어는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역별로 어느 정도 마스터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 세 영역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건 문학과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학과 선택이 과연 잡혀가는 느낌만 받아주신다면 내가 국어라는 이 언어적 과목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강사 선택에 있어서 너무 귀가 팔락팔락 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에서 선택하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인강으로 선택하는 강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강사분을 내가 처음에 선택을 딱 했다면 믿고 쭉 가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성적이 안 오른다 그래서 이 강사 거도 들어볼까? 이 강사도 들어볼까? 이런 루틴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의 강사를 선택을 하셨다면 이분을 믿고 쭉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마지막 수능을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수를 선택하시는 친구들도 아마 강한 의지를 들고 들어올 겁니다.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은 더욱더 강한 의지였을 거고 그 강한 의지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